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갑자기 공천 취소돼 지난 16일 오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후보에게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애국 시민들의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면서 무소속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의 경우 총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경선에 참여하면서 첫 후원금이 모금된 이후 무소속 출마 선언 전날인 지난 3월 15일까지 약 2개월 20일간 모두 9,2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 취소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16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17일 낮, 즉 오늘 낮까지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새에 총 721명이 약 6,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금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도태우 후보는 더 이상 후원금을 모금해도 이를 모두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6일과 1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인데도 이처럼 도태우 후보에 대한 정치 후원금이 몰린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이 3자 경선과 결선 투표까지 거쳐 공천을 확정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과거 발언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자 도태우 후보를 성원하는 전국 각지의 애국 시민들이 대거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순할TV도 어제 내보낸 영상에서 도태우 후보 후원금 계좌 번호를 명기했는데 시청자들 중 상당수가 도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댓글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 측은 감사하게도 많은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지만 후원금이 이미 법정 한도를 초과해 더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말이라 계좌 폐쇄도 불가능하다. 송구스럽게도 더 이상의 후원금은 마음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국힘 비대위의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와 관련해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동훈 위원장의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심 변호사는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 국민의힘 공천 취소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큰 원을 그려나가고 있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역차별 의식이 고개를 든다. 이와 함께 강성 보수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덧붙여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 힘을 보탠다. 홍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으나 그가 가진 기민한 정치적 감각은 현실의 여야 정치인들 중 가히 발군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몇 차례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를 권순할TV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홍 시장에 대한 호호와 평가와 별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홍 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 내용은 지금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평 변호사의 글을 이어갑니다. 강성 보수층은 소위 태극기 부대나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로 상징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희생과 헌신의 정신, 애국심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동조하는 한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용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어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윤 정부 수립 후에도 그들이 강성진보의 거친 공격에 대한 방파제를 만들어 주었기에 이나마 정권이 유지되어 왔다. 도 후보의 공천 취소 결정은 이 강성보수층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깡그리 깨부숴버리는 것이다. 아니 나아가서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에게 공천 취소를 전리품으로 헌상했다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다. 그가 공천 취소를 공관위에 급히 주문하여 심야에 관철시킨 후 바로 몇 시간 지난 15일 광주 방문 시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와 호남의 마음을 얻고 싶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도태우 후보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더 심한 망언이자 지역감정 조장의 발언이라고 본다. 여기에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도태우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바로 다음날 광주를 찾아가서 한 저 황당한 소리,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광주와 호남의 마음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구 경북 지역의 연고를 가진 수도권 등의 출향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간다면 정말 속말로 배알도 없는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속말로 그건 미친 사람이죠. 반대로 만약 한동훈이 예를 들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와 연고가 있는 어떤 사람을 저런 식으로 양아치처럼 내친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광주 출신 저 누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호남 전역이 들고 일어날 거고 한동훈은 단언합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못 버텨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한동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이러고도 한동훈에게 넘어가라.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은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한동훈을 비판하면 그래도 지금 선거가 촉박했으니까 어쨌든 좌익을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뭉치자. 그러니까 왜 한동훈을 비판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동훈한테 가서 하세요. 한동훈과 한동훈의 주위에 있는 그 좌익 세력들, 그 호남 세력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고 따져야지. 한동훈의 저 엉터리 같은 짓으로 지금 수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한동훈을 이해하라.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한동훈이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이 져야죠. 지금 사실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극도로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연락을 해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짓이 저게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 비대위원장 혹은 뭐 선대위원장의 행보가 아니죠. 우리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지금 총선이 아니고 자기 지금 대선 선거 운동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기나 관리하려고 하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앞으로 한동훈은 대구 경북에 함부로 못 갈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금 저 들끓고 있는 민심이 한동훈 대구에 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게 지금 대구 지역의 일반적인 민심입니다. 심평 변호사의 글을 더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비대위에 데리고 들어간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당 출신의 대통령 영부인이 북한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과 모험주의적 유튜브 방송이 결탁하여 일으킨 정치 공작에 넘어간 일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비참한 죽음을 당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다. 이것보다 더 큰 망언 폭언이 어디 달리 있을까?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그를 끝까지 비호하며 끼고 돌았다. 간단히 말해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이 그의 사과문대로 다소 미숙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나 그의 직계인 김경률 위원의 발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의 발언이고 또 그것이 향후 미쳐나갈 보수층의 자기 파괴적 효력은 엄청날 것이다. 내로남불은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 위원장이 이번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를 전후하여 보여준 내로남불도 만만찮다. 어쩌면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 역시
심한 나르시시스트로 보인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도 후보를 거짓 꼼수로 사과문을 발표하여 자신들을 속였다는 취지로 공격하려 한다는 말이 들린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사과문을 작성하는데 나는 깊이 관여하여 작성 경위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런 치졸하고 야비한 공격은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마지막 이야기는 도태우 후보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 공개한 사과문. 아마 그건 도태우 후보가 스스로 사과해서가 아니고 틀림없이 국민의힘 쪽에서 사과문 내라, 사과문 내지 않으면 자르겠다,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가해서 나온 사과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심평 변호사가 그 두 번의 사과문을 작성하는데 자신이 깊이 관여해서 작성 경위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밝힌 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태우 후보는 그 두 번의 사과문을 내면서 우파 진영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를 압박해서 두 번째 사과문을 받아내고 일단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저게 양아치 짓이 아니라면 무엇이 양아치 짓이겠습니까? 따라서 저런 양아치 짓을 한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는 일단 별개로 치더라도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한동훈 국힘에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힘 계열 위성정당의 득표율이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보다 현저히 낮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이는 물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비례정당에 가서는 안 되죠. 그 표들은 선명한 우파 정당들에 분산돼서 다른 우파 정당들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가능하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내시와 같은 국민의힘 체질이 아니고 제대로 저질 좌익 세력들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